네, 반갑습니다. 6월 6일 현중일입니다. 자,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종목 진단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26조 원 불기둥, 뭔지 다 아시죠?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체코의 최고 행정법원이 이제 가처분 신청이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파기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계약 체결이 이르게 됐습니다. 26조 원이 일단은 터진 거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집중적으로 한번 조금 알아볼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다가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공급하게 되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이후에도 연속조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원전 쪽이 미국에서도 원전 르네상스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금 체코 쪽에서 잘 나오기도 하고, 또 데이터 센터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은 종목 먼저 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를 이제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좀 볼 건데, 자, 원전 관련해서 이제 강력한 대장으로 봐야 되겠죠. 자, SMR입니다. 자, 이거는 체코 원전과는 관련이 없죠. SMR은 소형 원자로인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미국 쪽, 이쪽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 SMR의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언급을 좀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관련한 종목군들의 대응 포인트를 좀 잘들 잡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만은, 자, 중요한 거는 일단 이 SMR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대치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미국 쪽 입장이거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 쪽에서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부정적으로 보다가 이번에 또 풀어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만 있다 그러면 이제 원전 쪽에서 이게 또 규모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혜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자, SMR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혜주, 이게 이제 원전에서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지금 7.6%도 또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상승 포인트가 지금 추세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말이죠. 추세라는 것은 일단 우상향을 계속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단기적 조정을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즉 올라가는 추세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계속 반복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과매수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약간씩 조정의 양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평선이 출발해가지고 이격이 벌어지고 또 모여서 다시 이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모여서 이격이 또 벌어지고 또 들어왔다가 또 이격을 벌리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양상이 또 어느 정도까지 깊게 들어올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단기적 조정을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구간이 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조정을 과연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면 워낙 강하거든요. 21선 따라붙으면서 지지선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파동 이론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주가 상승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매수도 계속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차익 실현이 없이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효과를 만들게 된다. 자, 이것이 가장 강력한 어떤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충분히 있습니다. 지지라인대가 지금 4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 섹터가 지금 웬만해선 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장기적 호재를 일단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미국 쪽에서 워낙
또 이제 목말라 하는 부분이 또 원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격이 조금 벌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 이격이 벌어진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단계가 들어갈 것이냐? 횡보를 좀 한다거나 아니면 아래쪽 조정을 통해서 이격을 좀 좁히려는 작업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61선도 한번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3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추세를 봐서는 3만원까지 안 들어올 것 같고요. 한 3만 5천원 정도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정은 약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아마 35,000원대를 지지선으로 하는 횡보 아니면은 살짝 들어왔다가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겠죠? 빠르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형태. 근데 지금 45,000원, 46,000원 라인인데 35,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이게 또 손실이 제법 커져요. 20% 넘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견디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의 양상이 보여졌을 때 팔고 일단은 빠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한 20% 정도 변동성 그냥 참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 20%까지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짧게 보는 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여기 지금 형성된 가격대가 41,000원대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 정도 가격대 한 10% 정도 변동성 나오네요. 이것도 요 정도 변동성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아마 여기서 옆으로 눕게 되면 21선 지지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만원 지지선을 만들면서 뭐 움직임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수 들어가는 건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한전기술. 사실 이놈이 제일 저거죠. 이번 체코 원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수혜가 됐었던 종목이고요. 보니까 이제 거래량도 늘었고요. 매수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죠. 외국인 기관 매수, 동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거래량 늘었고 장대 양봉. 그러면 더 상승할 수 있어요.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주가 추이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다 판단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체코 원전은 성공적으로 끝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 또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포지션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이 진짜 반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일단 이거는 올라온 게 없어요.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급등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지라인대는 지금 7만원대 매물대가 모여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지금 장대 양보를 넘어섰기 때문에 7만원 아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몸통 절반 정도 잡혀있는 구간이 됐는데 7만원 아래쪽 즉 조정이 나오더라도 7만원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뭐 더 깊게 들어가서 한 65,000원 또는 6만원까지 빠진다. 그래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서 사신 분들, 즉 65,000원, 6만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짭짤하게 보고 계실 텐데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 급등 이 종목도 지금 뭐 어떤 재료나 이런 걸 통해서 단기적 급등이 나타나는 모습은 있었지만 이제 연속적인 상승은 그동안 잘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 7월경에 있었던 그런 단기 급등 거의 10만원까지 갔었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요 구간까지는 한번 기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간다고만 해도 상승률이 벌써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짭짤한 수익률 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저 당시에 저희가 한번 팔았죠. 한번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들어간 입장이라서 네, 지금 또 다시 수익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대로 홀딩하면서 더 가져갈 생각이고요. 매수 포인트는 7만원에서 65,000원 구간이 좋을 것 같아요. 6만원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 보이고요. 아마 조정이 들어온다면 여기 65,000원에서 7만원 요 정도 사이 범위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이 들어온다면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 다음에 지지라인은 지금 7만원 잡혀 있으니까요. 7만원 깨지지 않으면은 뭐 매도할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BHI.
사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말씀드린 지 한참 지나긴 했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 아래쪽 포인트를 본다면 엄청나고요. 네, 저기까지 보면 엄청나고 한 2020년도부터 보면은 무지막지하게 상승한 거죠. 그 당시 2020년도 최저가는 1,000원이었지만 중심부 가격으로 본다면 매수 포인트가 좋은 게 2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만 원 최고가를 찍어주는 그런 형태까지 갔으니까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거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약간 주목을 받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격이 벌어지고 나면 조정이 좀 들어온다는 거, 이게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구간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21선과 5일선이 지금 거의 근접해 있죠. 요 정도에서 지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가격대를 본다면 35,000원쯤 되겠죠. 35,000원 지지 라인이 무조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거 이탈되게 되면 21선, 5일선 데드크로스는 다음번 지지선을 무조건 찾아가거든요. 그러면은 61선, 그러면 한 27,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데드크로스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일단은 나오더라도 나는 좀 더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 라인을 넘어가는 그 장대 양봉 있죠? 거기 저점 구간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33,000원,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던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단기적 조정을 일단은 예상을 하고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는 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요즘에 이 원전 섹터라든지 이런 테마주들이 워낙 강한 시장을 만나다 보면 조정이 안 들어오고 그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 나오더라도요 조정이 아주 약하게 들어왔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매도를 한번 치고 3만원 아래쪽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은 차익 매도가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외국인이나 기관들 쪽에서도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원전 건설에 대한 그런 수혜를 입는 종목이었고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올해 3월 정도 시점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어요. 3월, 뭐 2월, 3월, 4월 이렇게 하면서 주가 흐름이 좋아졌는데 여기서 주가가 빵 하고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확 좋아지잖아요. 자, 여기 지금 이격도가 지금 이제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살짝 애매해져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었지만 이제 차익 매도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게 확인되죠. 자, 이 부분에서 지금 5일선이 이탈하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지지선이 어디에 있을까? 여기 6만원 정도가 되겠죠. 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원전 쪽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요.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호재성 재료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건설주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6만원 정도 선까지 조정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좀 재미없는 구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계속해서 상승하려면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재료가 나타나 줘야지 되는데 이미 다 아는 재료들이잖아요. 원전 르네상스, 뭐 미국의 원전 크기를 4배로 더 늘리겠다, 뭐 등등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수주를 따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국 원전이 필요로 하다. 네, 거기에서 이제 니네가 좀 지어줘 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뭐 도움을 줘라 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 뭐예요. 이번에 조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니네가 우리 좀 도와줘라. 근데 니네가 여기 와서 만들고 여기 사람들 쓰고 여기 자재를 써라. 이 기술도 우리한테 이전해라. 이것이 뭐 그냥 강제 뺏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나올런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미 재료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시장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얘네들은 이제 조금 약해질 수 있겠죠.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아직 문제 없고요. 6만 한 1,000원 정도까지는 뭐 변동성 보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포지션은 좀 지나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막 10% 넘게 막 상승하고 그랬을 때가 가장 최절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벌어진 이격을 좁힐 때까지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횡보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입니다. 괜찮습니다. 61,000원까지 내리더라도 일단 좀 더 보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거 말고도 먹을 게 많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괜히 고생할 필요는 없겠죠? 뭐 수익이 더 나올 거라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태웅 볼게요. 태웅. 이게 SMR에 숨어있는 뭐 진주 같은 주식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요. 6월 9일까지는 단일가 매매입니다. 수익률은 이미 100% 넘었어요. 이게 15,000원대 정도 시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100% 15,000원 아래쪽에 매수했겠네요. 100%가 이미 넘었는데 뭐 흐름은 좋습니다. 흐름은 좋고, 대신에 이것도 이격이 벌어졌죠. 이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체코 원전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띄워주는 그런 형태가 또 나타났어요. 왜냐면 얘는 단조 부품 이런 쪽이라서 이쪽 구간들이 지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SMR 쪽에서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다른 원자로, 대형 원자로 이런 것들 쪽에서도 또 기대감이 생길 수 있죠. 또 이번에 체코 원전이 최종적으로 수주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려면 부품 수요가 또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단일가 거래로 들어가 있는데 거래량이 말라붙었죠. 매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매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기대감이 더 있다는 얘기죠. 자, 단일가 거래가 끝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단일가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정도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지금은 이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겁니다. 물론 100% 넘게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을 조금 챙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일단은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5일선 기준으로 주가가 종가 기준 떨어지게 된다면 뭐 절반을 팔든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든 결정을 지을 텐데, 일단 지금은 수익률 좋으니까요. 단 1%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홀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단 10%만 올라가도 수익률 크게 터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체크하시고요. 요거는 그냥 홀딩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업종 중에 성광밴드 있죠? 성광밴드도 25% 넘게 올랐습니다. 얘도 피팅, 네, 이음새죠. 피팅, 원전 전용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결고리가 있어서 강세를 보이는 형태.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급하게 올라가고 나면 이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급하게 올라가서 이격이 크게 벌어졌어.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나와. 그럼 어디까지 내려온다고요? 61선 지지선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여기서 박스를 그립니다. 언제까지요? 이평선이 좁혀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외국인 매수가 그동안 꾸준하게 들어왔어요. 횡보하는 동안에. 이걸 우리가 매집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지면서 빵! 그러면은 요거는 박스를 넘어간 형태가 됐기 때문에 원전에서 또 다른 형태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게 됩니다. 지지라인 대가 지금 31,000원대 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1,000원 아래로 밀려 내려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더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 계속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지선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3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큰 문제 없고요. 3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만원 아래쪽에서 지지 포인트가 만들어져서 매수를 다시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면 굳이 이 종목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뭐 더 많이 올라서 한 5만원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3만원까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같은 상태 25%나 올라왔어요. 여기서 약간 조정을 받고 또 슬슬 내려와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박스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박스권까지 내려갔다가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 저는 한 31,000원까지 정도는 네, 그냥 뭐 신경 쓸 거 없이 홀딩만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매수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당연히 따라갈 수 없고요. 내려가더라도 아래쪽 지지선 확인할 때까지 매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외에도 뭐 종목들 많죠. 뭐 에너토크, 뭐 오르비트,
하이텍, 뭐 우리기술, 뭐 등등등, 뭐 원전용 관련한 종목군도 굉장히 많긴 한데, 추세는 일단 대부분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원전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이번에 SMR 쪽으로만 계속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체코 원전이 나오면서 해외 원자로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또 커지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단조 부품이나 피팅 뭐 이런 그 기자재 쪽도 같이 주목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홀딩 잘 유지해서 데리고 가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직 포지션이 지지선과 좀 가까이 붙어 있을 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는 공략하셔도 되고요.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받습니다. 아래로 들어오든 옆으로 눕든 간에 조정을 받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주목해서 보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은 월급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월급 종목 내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